네, 오늘은 725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쪽인데 봐보죠. 네, 725번은 3.2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원하고 관련된 것인데, 답은 수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에 3.2를 곱해서 그것이 이제 수원의 양이다. 수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에, 그 다음에 이제 726번은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옥상 수조. 그래서 답은 수원은 유효 수량 외에, 그래서 유효 수량 외에 옥상에다가 3분의 1 정도 수조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 727번은 펌프를 4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이제 답은 내연 기관의 연료량의 이제 30층에서 49층은 40분, 50층 이상은 60분. 그 다음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급수배관의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729번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로서,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기준하고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고층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 그 다음 이제 730번은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 작동 설치 지점. 설치 지점이니까 그게 계단인지 엘리베이터 앞인지 아니면 집안의 뭐 안방인지 발코니인지 그런 설치 지점. 답은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서,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가 이제 설치 지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731번은 발하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하층에 따라. 답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의, 음향장치니까 이제 지구 경종을 이야기하는데, 지구 경종이 이제 발하층에 따라서 발하층 그 직상 4계층 이제 그런 경보를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32번은 이제 통신 신호 배선은 이중 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 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통신 신호 배선, 그러면은
이제 통신 선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령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가 보통 통신선을 사용해요. 통신선이. 그리고 이제 중계기에서 감지기는 일반 25 스퀘어 그런 이제 전기선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중 배선을 하라는 것은, 이중 배선. 이 이중 배선을 내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두 가닥, 두 회로를 그렇게 배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배관이 뭐 2개 이상 그렇게 설치되듯이 이 배선도 이중, 하나가 끊기더라도 이제 다른 하나로 이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중 배선. 단선 시의 고장은 만약에 통신선이 끊기거나 그러면 이제 수신기에 그게 또 표시가 돼요. 그런 이제 고장을 이야기하고요. 답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신기, 중계기 및 감지기 사이의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제 통신 배선은 수신기, 중계기 그렇게 생각하고, 감지기 쪽은 이제 신호 배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50층 이상이 30층 이상이 아니라 50층 이상이에요.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50층 이상이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33번은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제 경보가 30분 이상이에요. 경보가. 답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그래서 이제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는 이게 비상 전원이기 때문에 비상 전원이 감시는 60분, 경보는 30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29층 이하면은 감시 60분, 경보는 10분 그렇게 되죠. 고층이라서 경보가 30분. 비상 전원 용량이. 그래서 제목은 고층 건축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734번은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 안전 구역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계단실 구쪽하고 이제 피난 안전 구역 구쪽하고 이제 그 사이에 설치해야 된다. 답은 피난 안전 구역이 설치된 층은. 그래서 피난 안전 구역이 있는 그 층에서 이제 계단실하고 피난 안전 구역을 이제 연결해야 된다. 이제 피난 유도선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건물 내부 거실 쪽에서 계단 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반대예요. 계단 쪽에서 피난 안전 구역으로 오는 거예요. 피난 유도선 방향이 이제 달라요. 그래서 25층에 피난 안전 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30층에서 사람들이 계단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1층까지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25층에 피난 안전 구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에서 피난 안전 구역 방향으로 이제 피난 유도선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계단 및 계단 참에 설치할 것. 그래서 답은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래서 계단실이니까 당연히 이제 계단하고 계단 참에 그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은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답은 피난 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그래서 너비를 길이 말고 길이는 50cm 그 정도 되고 너비는 이제 폭을 이야기하죠. 25mm 이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거. 이제 그 피난 유도선이 60분 이상 그렇게 이제 작동해야 된다 그겁니다. 답은 광원 점등 방식으로 설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피난 유도선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작동해야 되고 60분 이상 피난 유도선이. 그래서 제목은 피난 안전 구역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각 2개 이상 비치할 거. 2개 이상이. 답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방열복하고 인공소생기 그것을 2개 이상 2개 이상 비치. 그 다음에 이제 공기호흡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거. 이제 공기호흡기도 2개 이상. 답은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은 공기호흡기를 이제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45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반출, 꺼낸다 그런 말이죠. 답은 화재시 쉽게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거. 표지판이. 답은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이제 방열복이나 방화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도 있을 것이고 공기호흡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 인명구조기구 그렇게 표지판 붙여놓으면 되고 제목은 이제 피난안전구역의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뭐 휴대용 비상 조명들도 있고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한 30개, 40개 이렇게 많아요. 이제 피난안전구역의 기준이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742번.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답은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능력 단위가 A급은 3단위, B급 5단위. 그래서 이제 도로 터널에서 기준하고 똑같은데 이제 개당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개당 그런 말이죠. 개당.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743번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답은 소화기 한 대의 총 중량의 이것도 도로터널 기준하고 똑같고요. 한 대의 그 말만 더 들어가 있어요. 개당 한 대의. 그 다음에 744번은 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답은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이제 출입구 부근. 그래서 출입구 근처에 이제 5개 이상, 5개. 이제 출입구에 그렇게 많이 놔두고 필요하면 거기서 이제 다 가져다 쓰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1.5m 이하의 높이 설치할 것.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그 다음은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이제 표지판이, 그래서 표지판은 조명식 아니면 반사식. 조명식은 이제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반사식은 축광식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답은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그래서 소화기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거기에 소화기 그렇게 이제 표지판을 붙여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지하구의 소화기구 설치 기준입니다. 지하구. 이제 지하구나 공동구이. 이제 그 다음은 747번은 발화 지점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그래서 발화 지점이니까 아까 고층 건축물에서도 발화 지점이 여기는 온도까지, 온도가 몇 도냐, 뭐 50도냐, 70도냐, 온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네요. 그래서 답은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지하구라서 어떤 먼지나 습기의 영향을 받으면 우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발화 지점하고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할 것. 그래서 이제 감지기를 천장 쪽에 설치하는데 이제 천장에서 너무 30cm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답은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치형이거나 뭐 아치형이 아니더라도 중심부가 있겠죠. 가운데 그 중심부에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터널하고 뭐 비슷하죠. 그 다음 이제 749번은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그래서 지하구 실제 거리, 수신기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하구 뭐 몇 미터 지점이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답은 발화 지점이, 그래서 지하구는 뭐 1km가 될 수도 있고 뭐 3km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미터 지점에서 발화됐다. 발화 지점. 이제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상수도용 또는 냉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하구에 뭐 상수도, 냉방용, 난방용 이제 그런 것만 있으면 감지기 안 해도 된다. 답은 이제 공동구 내부에 그래서 제목은 이제 지하구의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대부분 NFPC로 내가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NFPC하고 NFTC하고 이렇게 내용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확하게 해놓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NFTC 기준을 쓰시오 하더라도 이제 별다른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NFPC 공부했던 걸 쓰면 돼요. 이제 그 같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NFTC하고 NFPC하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